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중공이 LNG를 유럽으로 재판매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그 유럽은 가스 대란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러시아 오일과 가스를 유럽이 안 사고 다른 곳, 가령 미국이나 카타르 등 온 세상에서 지금 그 LNG를 싹싹 끌고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하는 LNGC 선박으로 대서양이 북적북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NGC 선박 용선료도 지금 사상 최고치로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혼란 중에 중공이 유럽, 러시아 양다리 걸쳐서 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예? 즉 기존에 미국 등에서 장기 계약 또는 그 스팟 거래로 싸게 사온 LNG를 바로 비싸게 유럽에 재판매를 하고 중공 내수용 가스는 지금 팔 곳 없어서 가격이 폭락한 러시아 가스, 가령 사할린 등에서 한 50% 정도 할인된 값으로 사갖고 와서 자기들 내수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런 그 재판매 물량이 지금 그 보도에는 지난 8월 같으면은 대략 한 400만 톤까지 됐다. 그래서 유럽이 금년 상반기에 수입한 물량의 거의 7%에 육박하는 그런 물량이라는 겁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400만 톤이. 그래서 중공이 양다리 걸쳐서 지금 이익을 얻는 이 원천이 뭐냐? 이익의 원천이 뭐냐? 이 중공이 무슨 뭐 특별한 재주가 있다거나 뭐 가스 산업에 혁신적 그 기여를 한 그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중공의 반신의 행위, 즉 배신 행위로 저런 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본질은 저거 도적질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예? 광의로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서방이 만들고 유지한 시장에 중공이 참여하도록 신뢰를 준 것인데 이걸 배신하고 푼돈을 취했다는 겁니다. 중공이. 즉 국제 질서에 중공이 참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은 그러면 국제 질서를 깨버린 푸틴을 제재를 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최소한의 신뢰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공은 양다리 걸쳐서 서방에서도 이익을 얻고 러시아한테서도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방의 신뢰를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매 대상은 사실상 미국산인데 그래서 사실 이거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취지의 영상을 한 2번 정도 올렸고요. 또 이런 취지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중공은 저런 배신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비싸게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갑자기 중공이 유럽으로 LNG 재판매 중단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산당 최고 지휘부가 차이나 페트로, 시노펙, CNOOC 등에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언뜻 보면은 유럽의 가스 수입 제한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유럽은 지금 가스 막 싹싹 끌고 모으는 중이기 때문에 중공이 재판매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벌써 8월만 해도 위에서 본 것처럼 무려 400만 톤을 중공이 재판매하는 데에서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공이 재판매를 금지시켜버리면은 유럽은 그 가스를 어디서 또 가져옵니까? 그래서 제한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과연 그럴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0월 16일 기준으로 EU는 역내 가스 창고 대략 92%를 지금 다 꽉 채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유럽에서 LNGC를 하역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지난 여름에 미국 서부 항만 지역, LA 지역 항만에 컨테이너 선박들이 하역 대기하느라고 그냥 북적북적 했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이 이제는 유럽에서 LNGC 선박이 하역 대기하느라고 북적북적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고를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비워야지 LNGC에 있는 걸 거기에다 하역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파이프 가스와 달리 LNG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서 중공이 지금 재판매 금지 조치를 한
명목상의 이유는 겨울 시즌에 그 국내 가스 수요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중공 내수 확보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은 재판매라는 저 배신 행위를 자꾸 하다가는 아예 서방 시장에 가스마저도 그 시장 접근이 차단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 겁먹은 거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중공은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봉쇄가 늘어나면서 내수용 소비가 줄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남는 거 재판매한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말이죠. 러시아산 수입을 왕창 늘렸다는 겁니다. 서방과 협력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였다면 푸틴이 훨씬 더 일찍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푸틴이 버티도록 중공이 돈을 보내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중공의 재판매 이익은 정상적인 정당한 재정거래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거래의 본질은 뭡니까?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파는 것인데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정당합니다. 이런 거 해서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영리한 겁니다. 이건 나무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공의 이번에 그 LNG 관련해서 그 중공의 재정거래 이익은 배신의 대가라는 것이지 정당한 재정거래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뒤에서 잠시 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스값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7.7% 이상 추가 폭락했습니다. 유럽 TTF 선물도 보시면 크게 하락하는 추세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중공이 저런 조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유럽 가스 가격 이제 조금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고가가 지난 8월경에 대략 한 340유로까지 갔었는데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128유로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52주 최저가를 봤더니 대략 64유로였기 때문에 아직도 1년 최저가보다는 2배 수준입니다. 팬데믹 직전 그러니까 한 20년 2월경에는 7유로였습니다. 7유로. 그러니까 20년 2월과 비교하면은 아직도 대략 한 20배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크리스마스 시즌 그때 대략 한 20유로 돌파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럽 가스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한편 보면은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기인한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 특히 풍력에너지 왕창 늘렸는데 그러니까 가령 작년 겨울 같으면은 바람이 적게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런 면도 있고 한데 보다 더 큰 요인, 본질적인 요인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를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을 지금 기꺼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자기 의지로 예? 자기가 유럽의 의사로 에너지 가격 폭등, 일시적 폭등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푸틴이 무너뜨린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유럽이 기꺼이 부담하는 일시적 전쟁 비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이 이를 악용을 해서 그 배신 행위로 푼돈을 챙긴 것이기 때문에 중공의 재정거래 이익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이 저런 재판매 중단 조치를 해도 언뜻 보면은 유럽이 가스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은 왜 폭락을 하는가? 이걸 좀 보면은 글로벌 가스 생산 능력, 즉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스 분배가 더 효율적으로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LNGC 용선료 급등 현상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공의 재판매 금지가 만약에 지켜진다면 그러면 재판매 금지되는 수량만큼 중공은 러시아 가스 수입을 늘리고 미국 가스 수입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유럽으로 바로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배 과정이 더 효율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도 하락하고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용선료, LNGC 선박 용선료 가격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지금 며칠 전인데 요거는 말레이시아가 그 계약상 공급 장애 사태, 다시 말하면 포스 머주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이지리아도 포스 머주어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말레이시아 같으면 그 일부 가스파이프, 육상에 있는 가스파이프가 파손돼서 이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나이지리아는 홍수 때문에 가스를 정상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 계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런 그 자연재해 때문에 그 계약 지킬 수 없게 됐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게 선언하는 게 포스 머주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일시적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 머주어가 없었다면은 가스 가격은 더 하락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에너지 가격은 하향 안정화된다. 이런 사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에너지 가격 더 오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제대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장의 화두인 그 기준금리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11월 2일 미국이 75bp 올려서 4%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시장 참여자가 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확률 분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뭐 9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는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음 주 빅데이터가 PCE 지수하고 3분기 GDP 속보치 처음으로 발표되는 게 속보치이고요. 요걸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 FOMC에서 75 올린 다음에 나오는 성명서 잘 분석을 하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2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12월에 기준금리 얼마나 올릴 것이냐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25냐, 50이냐, 75냐. 동결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느 숫자가 될지를 다음 주 빅데이터 2개 분석하고 FOMC 성명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지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문제는 시장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정도를 다 지금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감안하고서 출발한 게 크리스마스 랠리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75 올린다 하더라도 대략 한 4.5 연말에 11월에 75 올리고 12월에 추가로 50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 다 감안하고서도 크리스마스 랠리를 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저 정도 금리 인상은 가슴에 품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제 올린 영상 상반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투자 전략 요거 참고하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국 시장 비교적 크게 올랐죠. 거의 뭐 폭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간밤에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 달러 환율 앞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요. 엔 달러 환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엔달러 환율은 일본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이. 그래서 한국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엔 환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6인데 조만간 저거 8 밑으로 폭락하는 거 아니냐, 추가로도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저는 호재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다른 조건 동일하다면은.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지금 경제가 과거 70년대, 80년대하고는 확 달라져서 구조가 달라져서 원달러 환율 오른다고 수출을 늘어나지도 않고요. 수입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화 강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환율 전략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코스피 시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외국인들 롱 포지션 전략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지수 상승한다는 것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제가 정리한 데이터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3분기 이후에 코스피 현물시장 순매수 기조입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매수 강도는 약합니다. 그러나 강약 조절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매우 강력한 매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뭐 돈은 쌓여 있을 테니까요. 4분기 들어서 특히 최근에 현물 지속적인 순매수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이건 뭐 데이터나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현물 매수하면서 순매수 계속하면서 동시에 선물 순매수, 풋 매도, 콜 매수입니다. 이 정도면 말이죠. 완전히 노골적인 강력한 롱 포지션 베팅 아닙니까? 해지 같은 것도 안 합니다. 지금은. 예? 해지 이딴 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이거 뭐 발가벗고 달린다 그러죠.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런 포지션입니다. 네이키드 롱 포지션 아닙니까? 이런 게. 발가벗고 앞으로 달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 포지션을 자세히 보시면은 11월 옵션 시장 지금 이제 시작된 지 이틀 지났잖아요. 이틀. 그런데 금융투자가 풋을 무려 178억이나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초반에 이거 분명히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 풋 매도 공세에 개인이 이제는 따라 붙었습니다. 10월달하고는 정반대죠.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투자가 저거 덫에 딱 걸리는 거 아닌지 요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초반이라서 어떤 판단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유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목될 게 개인들 콜 매도 포지션 요것도 살짝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 쌍바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 지수대에서는 콜 매도, 풋 매수 전부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